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다수의 유튜버들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베트남 한인회 회장이 한국 네티즌들과 유튜버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베트남을 비난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욕하는 것은 20만 한국 교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네티즌들이나 유튜버들의 말 한마디가 현지에 진출한 8,000개 한국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비난을 멈출 것을 표명했는데요. 양국 간의 우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 베트남 국민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 양국이 상호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요. 일부 철없는 네티즌들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베트남 정부부터가 예고도 없이 선의로 간 한국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베트남 방역이 취약한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만 입국 금지하고 일본만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에게만 취약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2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관해 이야기를 모아서 쓴 동의열전을 보면 그 나라는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후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것을 이루며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착한 성격 탓에 그동안 참 많이 당하고 살아오며 한많은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사건들 말고도 베트남이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빈그룹은 베트남 최대 민영기업입니다. 판나뿌엉 회장이 해외 유학 중에 식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와 리조트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였고 그룹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료, 편의점, 마트, 자동차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베트남의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사실상의 기업 수익은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회사가 갑자기 인재들 영입해가며 스마트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니 제품의 품질이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인재 영입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 대한민국 기업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은 작년부터 스마트폰 사업 강화를 위해 삼성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삼성 부품 협력사와 거래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의 인력을 데려와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주력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곳으로 국내 전자산업 핵심 생산기지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이 삼성과 LG의 핵심 인력들을 빼가기 손쉬운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빈그룹은 자사 스마트폰 개발자 채용 홈페이지 공고에 스마트폰 구조 디자인, 5G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카메라 시스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스마트폰 관련 분야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경력 직원을 뽑았습니다. 기존에 베트남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이 전무했으니 이 분야들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경력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삼성과 LG 등 기존 스마트폰 기업의 직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베트남 최대 민영기업 빈그룹이 자체 스마트폰 제조에 착수하면서 한국 개발 인력을 적극 영입했습니다. 빈그룹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주 영입 대상으로 삼고 삼성보다 높은 연봉 등을 제시하며 스카웃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직도 이루어져 삼성 베트남 법인에 수년간 근무하던 팀장급 인사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한꺼번에 이동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구매 쪽 인력도
실제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베트남 빈그룹이 출시한 핸드폰에는 삼성 인력들의 기술력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현지 진출한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춰 근로 여건이나 임금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빈그룹이 삼성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을 빼가고 있으니 삼성 측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빈그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부품업체 인수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광학부품업체 베트남 현지 법인이 타겟이 되었는데 인력을 빼가고 하청업체까지 빼간다는 것은 삼성의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이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술력이 유출된다면 처음부터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따라잡아 삼성과의 격차를 좁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빈그룹의 스마트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독일 시장조사 업체 GfK의 올해 1월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이 만든 스마트폰 V스마트가 베트남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7.7%로 애플 6.5%를 제치고 오프라인에서 애플의 아이폰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스마트폰 전체 점유율로 보자면 1위는 삼성, 2위는 오포, 3위는 비보입니다.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굳게 지키고 있는 삼성과 오포를 제외하면 애플과 샤오미, 비보, 리얼미, V스마트 등이 3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페페TV야, 에이 뭐야, 삼성이 1위잖아. 괜찮네 뭐. 삼성이 아직 1위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삼성은 베트남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에는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fK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38.4%로 작년 들어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베트남 빈그룹의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삼성으로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국 제품을 이용한다는 애국 마케팅과 저가의 가성비 정책을 내세워 시장을 점령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빈그룹의 점유율 확대는 대규모 프로모션의 영향도 큽니다. 빈그룹의 부동산 자회사인 빈홈즈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빈스마트의 스마트폰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폰 대중화 사업에 빈그룹이 참여하면 V스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를 스마트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만원대의 저가 폰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스마트는 베트남 최초의 국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빈그룹이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삼성은 베트남에 자사 최대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트남 정부 및 민간 기업과의 관계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빈그룹과 한국 부품사 간 거래를 껄끄러워하는 눈치라고 전하기도 하였고 빈그룹의 스마트폰 사업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LG에서도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의 트위터리온 두성충은 처음 선보이는 LG 벨벳 듀얼 스크린이라며 듀얼 스크린 유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베트남으로 이전된 LG전자 플러그십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페페TV야, 사진 한 장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거 가지고 뭔 기술 유출이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진 한 장으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노력과 자본이 하루아침에 다른 기업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한국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한국 기업 가운데 3곳 중 한 곳은 기술 유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술 유출 피해율이 27.5%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일종의 매국 행위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해법은 미흡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0월 7개월간 산업기술 유출범죄 기획수사를 통해 총 90건의 기술 유출을 적발하고 관련 사범 310명이 검거되었고,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67건의 적발과 178건이 검거된 것에 비교하면 건수는 34.3%, 인원은 74.1% 증가한 것입니다. 산업기술 보호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기계 16건, 정밀화학 14건, 전기전자 13건, 생명공학 12건, 자동차 7건 등으로 기술 유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유출이 해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해 외국인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된 경우에는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처벌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기술 침해 시에는 법원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은 국가 간,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 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했고, 앞으로도 국정원과 협력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보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 보안 기업들이 베트남 그룹들과 손을 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많은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다급한 나라는 대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해왔습니다.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만 총통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변하는 건 없습니다. 차이 총통이 자신하는 이유는 대만 정부가 미 행정부와 상하원, 양대 정당 싱크탱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차이 총통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총통의 발언은 자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 정도가 나서도 될 걸 총통이 직접 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30%도 안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놓고 친대만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의 친고위급 인사가 40여 년 만에 대만 땅을 밟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수출을 연이어 승인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건 일종의 승부수였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의 전화를 받은 이후 양국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 써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의 지도자와 직접 통화한 첫 사례입니다. 미국이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끊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던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통화가 이루어지자 아시아의 언론들은 대만 총통의 큰 승리였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4년 동안 꾸준히 좋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 주재 대만 대표부는 트위터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 우익 단체들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영부인 멜라니아의 선거 지원 유세 트윗도 리트윗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지지한 것입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대만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정치인 중 대표적인 친중파이기 때문입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후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차례나 지냈습니다. 그동안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중국 지도자들을 모두 상대해보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2011년 부통령일 때 여러 차례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헌터가
중국 기업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조 바이든의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2015년에 유부남이면서도 미망인이었던 형수 할리 바이든과 간통하고 심지어 조카에 해당하는 나탈리 바이든과 근친상간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미리 혐의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이 또한 많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소속된 민진당이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도 대만의 불안 요소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만 총통은 국민당의 마행주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장기화되면서 혼란 시기를 틈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혼란이 기회의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엄포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연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전시를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수시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쟁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너무 높은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으로 대만인들의 독립의지를 무너뜨리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계속해서 쓸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대만 해협 대규모 군사훈련 등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합니다. 대만에게 불안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고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당시 대만 관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 것이 바이든 당선인이었습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85명의 상원 의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에 맞서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만 관계법을 지지한 이유는 중국에 의해 대만이 점령당하면 미국의 안보 이익도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WHO 옵저버 자격 참가를 지원한 것도 바이든 당선인이었습니다. 미국 내 강한 반중 정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7월 민주당은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정강에서는 20년 만에 하나의 중국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이념을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 대만이 바이든 당선인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000년 미 의회가 대만 안전보장 강화법을 심사했을 때 강력히 반대한 전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대만 인사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글로벌 정치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이 분노할까봐 트럼프가 했던 강력 조치를 못할 것이다. 그는 중국과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지도자다. 최근 표현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중국 침공이 임박했다고 걱정하는 대만 국민 귀에는 그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네, 결론적으로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보다는 국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대만이 친대만적인 정책 중 상당수는 외교 정책팀 사람들 때문이지 트럼프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임명하는 국무장관이 대만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 1월 취임식 전까지 막판 중국 괴롭히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악화한 미중 관계를 즉시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대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추가로 관리를 보내거나 대만과 자유무역 협상을 발표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한편 대만은 자신들을 지원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큰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신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SMC 경영진을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설득했다고 합니다. 8월에는 미국과 오랜 기간 현안이었던 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수입 규제도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